장애인 공동생활시설에서 인권유린과 수급비 착취가 2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자치단체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시키지 않고 사회의 동반자로 받아들일 대안은 없는지 내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고민해봅니다. 광주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20명의 채점표가 뒤바뀌고 6명이 부정 채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영록 예비후보와 장만채 예비후보 가운데 1명이 오늘 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장애인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장애인 인권 침해인데요. 아직도 이런 데가 있을까 싶지만 돈을 가로채는 등 갖가지 착취가 계속되는 한 장애인 시설을 송정근 기자가 고발합니다. 지적장애 상급인 김모 씨는 지난 2015년 한 장애인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한 뒤 곧바로 정신병원에 2년간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나온 김 씨의 기초수급비는 통장을 맡아 관리하고 있던 시설장 A 씨가 매달 빼돌렸습니다. A 씨는 장애인의 돈만 가로챈 게 아니라 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 인원을 부풀려 보조금 3천만 원을 더 받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도 장애인들을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여성 장애인 4명을 5평 남짓한 비좁은 원룸 2곳에 생활하게 하고 월세라며 40만 원씩 받아 챙겼습니다. 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을 귀금속 절도범으로 몰아 기초수급비 400만 원을 빼앗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관리감독을 하는 광주 북구청은 제보가 있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워서 올해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저희 동에 전부 한번 공문을 시행을 했어요. 장애인들이 여럿이 모여 살고 있는 신고 시설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꼭 신고를 해달라고. 시설장 A 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장애인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 중이며 취재가 시작되자 피해 장애인들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장애인들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관리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는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반발 끝에 광주시의회에서 폐지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모든 시설이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 같은 인권 침해를 보면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우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엔 격리가 아닌 사회적 공존을 선택한 장애인들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들은 스스로 삶을 일구고 자립해 살아가며 자아실현을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적장애 1급인 23살 김민지 씨는 지난해 말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해 빌라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카페 직원인 김 씨는 스스로 버스를 타고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 6시간씩 일을 하고 돌아와선 세탁기를 돌리고 가계부를 씁니다. 독립과 동시에 목표로 삼은 다이어트도 성공해서 스스로 식단을 조절하며 20여 킬로그램을 뺐습니다. 엄마 잔소리 안 듣고 우리 언니 잔소리 안 듣고 그게 좋아요, 제일. 장애인인 28살 황인섭 씨도 지난해 말부터 독립해서 다른 장애인 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에서 환경 미화와 사무 보조도 척척 해내고 틈틈이 자판 연습으로 자기 개발을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요리도 만들듯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서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장애인 주거 지원 사업은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광주시가 주거 비용을 대주고 나머지 생활비는 장애인이 직접 벌어서 쓰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제도입니다. 시행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격리하고 존재를 지우는 사회가 아닌 장애인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부축해주는 사회가 인권도시 광주가 나아가야 할 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은행의 고임원이 지난 2015년에 친딸의 최종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일이 적발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인사담당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방금 전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2016년 당시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이 일어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1차 시험을 본 180여 명 중 60명을 2차 시험에 올리는 과정에서
탈락된 사람을 올리고 합격한 사람을 떨어뜨리는 등 20여 명의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점수가 조작된 사람 중 6명은 실제로 최종 합격자 36명 가운데 이름을 올려 현재 광주은행에 재직 중입니다. 검찰은 당시 광주은행 인사 담당 임원과 인사 담당 부장이 일부 면접관을 찾아가 점수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조작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광주은행 자회사와 지주회사인 JB금융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최종 합격자의 성별과 출신 학교를 골고루 안배하려 했다고 검찰에 소명했지만 검찰은 이 주장으로는 조작 내역이 설명되지 않아 채용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에도 광주은행에서 다른 채용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영암 대불산단이 유령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불은 꺼졌고 근로자들은 대량 실업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주변의 원룸과 식당 역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따뜻한 봄볕이 내려쬐는 한낮. 영암 대불 국가산업단지가 아직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가득 메웠던 기계음은 사라졌고 텅 빈 공장만이 즐비합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출퇴근 차량들이 점령했던 공단 내 도로는 이젠 황량함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로 넘쳐났던 공단의 온룸철은 오가는 행인도 보기 힘든 유령마을로 변했습니다. 원룸과 임대아파트 태반이 비었고 식당과 마트 매출은 반토막 났습니다. 사람을 못 쓰죠. 사람을 못 쓰고 식구들끼리 하고 그냥 닫는 데가 많고 빈 가게가 점점 늘어나죠. 조선업 비중이 높은 전남 산업권 경제가 수년째 이어지는 조선 경기 불황으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대불산단과 현대사모중, 대한조선의 근로자 수는 2년 새 12,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직원들은 재난 수준의 실업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받아 임시로 일하는 이른바 물량팀 근로자와 불법 외국인 취업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라진 일자리는 2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주기업의 80%가 조선 관련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인근 원청 기업인 대형 조선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불산단 입주업체들의 휴폐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 업체가 부도나는 등 몇 년 새 문 닫은 조선 관련 업체만 20여 곳에 달합니다. 조선업으로 아주 고용위기에 처해 있고 중소기업들이 다 부도 내지는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불공단 역시 모두가 떠났잖아요. 지역 조선업계를 이끄는 현대사모중공업은 올해 매출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불산단 업체들의 주 거래처였던 성동조선과 STX 등 경남 지역 조선소마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유지하던 업체도 일감 부족에 허덕이면서 산단 가동률은 50%대로 추락했습니다. 조선업 장기 불황이란 한파로 떠나고 문 닫는 대불산단. 올 한 해도 칠흑처럼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곳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와 영암은 자치단체의 늑장 대처로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추가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박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곳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GM 성동조선, STX 조선 등 위기에 놓인 주력 산업지대에서 대량 실업이 예고된 곳들입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은 지난 2009년과 13년에 평택과 통영시 한 곳씩 지정됐지만 6곳이 한꺼번에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목포와 영암은
전남도 등의 늑장 대처로 최초 지정에서는 빠졌지만 뒤늦게 신청해 다음 주 현장 실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기지역 지정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목포와 영암이 어떻게 이번 현장 조사단이 나왔을 때 얼마나 이 지역의 사정을 잘 설명해내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요. 목포 영암 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와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 등 지표상으로는 지정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12,000명이 넘는 조선업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그 고용 지표로 보면 통영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거든요. 고용위기 지역 지정 소식에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도 반기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보다 폭넓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고용을 유지하는 데 따른 지원금, 생계비 대출 한도, 직업훈련비 등이 대폭 늘어납니다. 사업자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과 함께 고용촉진지원금,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사라진 일자리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량 실업에 따른 지역 경제에 충격을 덜어주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김영록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된 결선투표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장 후보 경선 결과는 내일 밤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의당의 나경채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장애인의 날에 맞춰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무장애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나경채 후보는 일상생활에서 차별 없는 도시를 실현하고 자립 환경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는 한편 최근 시의회에서 폐지된 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민중당의 윤민호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춰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후보는 청소년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만 19세로 선거 연령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법률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군 영창제도가 처음으로 위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 1부는 지난 2016년 해군으로 근무하며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영창 징계를 받았던 박모 씨가 이는 법관에 의해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신청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에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에 매년 1억 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대학원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는 타 지역 명문대 출신이 독점하는 전남대 로스쿨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